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8이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거울 보는 게 겁이 납니다. 아침에 세면대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누가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싶죠. 남편하고 헤어진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 5년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말도 안 하고 밥상도 따로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했죠.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딸아이는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아들은 직장 문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이 낡은 집에 혼자 남았죠.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옷을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옷장을 열면 형형색색 옷들이 걸려 있는데 손이 자꾸 검은색으로만 갑니다. 검은 바지, 검은 티셔츠, 검은 점퍼. 겨울엔 검은 패딩, 여름엔 검은 블라우스.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상복 입고 다니는 줄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산책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봤어요. 어르신 패션 봉사단 모집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죠. 사진도 있었는데 밝은 옷 입은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참을 서서 그 포스터를 봤어요. 할머니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나 생각해 봤어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결혼식 때? 아니, 그때도 웃긴 했지만 저렇게 환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포스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머니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새벽에 잠이 깨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붉은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불을 켰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붉은 옷 한 벌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원피스였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원피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네요. 손을 뻗어서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천 촉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원피스를 보고 있자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 날 아침 엄마가 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화야, 내가 제일 예쁠 때가 지금이다. 이 순간을 잊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으로 갔어요. 신청서를 받아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써버렸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편한 옷 입고 오세요. 편한 옷이라니. 저한테 편한 옷은 검은 옷인데 그걸 입고 가도 되나 싶었죠. 집에 가는 길에 또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역시 손이 검은 옷으로 갔죠. 검은 바지를 꺼내고 검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다가 문득 멈췄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마치 그림자 같았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다들 밝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하얀 블라우스, 연두색 카디건, 베이지색 바지. 저만 온통 검은색이었죠.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떨리죠? 떨린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포스터에 있던 할머니들 웃음과 똑같았어요. 잠시 후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한 32~33살쯤 돼 보였죠.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맡은 김민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라는 강사는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옷은 마음의 언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를 봤죠. 여러분, 오늘 입으신 옷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중 강사는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봤어요. 그러다가 제게 시선이 멈췄죠. 어머님, 검은색 옷을 즐겨 입으시나 봐요. 갑자기 저를 지목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입었을 뿐인데. 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편해서요. 민중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그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서서 말을 이었어요. 편함이라는 건 때로는 안전지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마도 그 안전지대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고 싶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안전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검은 옷이라는 안전지대에.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저도 저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민중 강사는 색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빨간색은 열정, 노란색은 희망, 파란색은 평온함.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었죠. 어떤 색이 끌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끌리는 색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색이 저한테 어울릴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색깔을 멀리해 왔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민중 강사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돌아보니까 그가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시간에 이거 입고 와보시면 어떨까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가 들어 있었죠.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봉투를 닫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세요? 민중 강사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였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맞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밝은 색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남기고 민중 강사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서 있었죠. 집에 와서 봉투를 식탁 위에 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신경이 쓰였죠. 결국 잠자리에 들기 전에 봉투를 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스카프를 꺼내서 목에 둘러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검은 잠옷에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를 두른 여자.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죠.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옷장 속에서 옷들이 살아 움직이는 꿈이었습니다. 빨간 원피스가 제일 앞으로 나와서 저를 봤어요.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죠.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또 옷장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닫았는데 가까이 가서 문을 닫으려는데 붉은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피스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40년 전 옷인데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첫 냄새를 맡았죠. 오래된 옷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원피스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된 옷 한 벌인데. 일주일 후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옷을 입었지만 민중 강사가 준 베이지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복지관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죠. 어머, 오늘 스카프 하시니까 훨씬 밝아 보이세요. 민중 강사도 봤어요.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것 같았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실습이라고 했어요. 복지관에 준비된 옷들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입어보는 시간이었죠. 여러 가지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회색 카디건을 집으려고 했어요. 그때 민중 강사가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다른 옷으로 이끌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뭐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밝다고?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하려다가 삼켰어요.
민중 강사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블라우스를 들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검은 블라우스를 벗고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사람. 오래전에 봤던 것 같은 얼굴. 젊었을 때의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탈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이제 옷 좀 바꿔 입으셔야겠어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웃는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죠. 그날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옷 한 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아니면 원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꽁꽁 숨겨놨던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딸아이였어요. 영상통화였죠. 받았습니다. 엄마. 딸아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저쪽은 아침이겠네요. 응, 수진아.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딸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어두워 보여요. 많이 힘드세요? 어둡다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편해서 그래. 무슨 옷이 그렇게 어두워요? 또 검은 옷 입으셨죠?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집에 왔다는 걸 깜빡했죠.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엄마, 그거 무슨 옷이에요? 분홍색이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복지관에서. 복지관? 엄마가 복지관을 다녀요? 응. 요즘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어. 딸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진짜요? 엄마 그거 진짜 좋아 보여요. 계속 그런 옷 입으세요. 엄마한테 훨씬 잘 어울려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그때 옷 쇼핑 같이 해요. 엄마 옷 싹 다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엄마 옷장에 검은 옷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쇼핑합시다.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딸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를 다루듯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 말이 맞아요. 어둡게 보였던 게 맞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붉은 원피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꿈속에서 저는 그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젊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아니, 젊은 게 아니라 밝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옷을 고르는 걸 도와드리는 거였죠. 민중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옷을 골라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박순자 할머니와 짝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75살이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관이세요. 아, 그래요. 복지관. 여기가 어디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교사였으니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옷을 고르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옷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러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옷을 둘러봤습니다. 연한 노란색 카디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거 어때요?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순자 할머니가 카디건을 만져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예쁘네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입어도 돼요? 당연하죠. 입어보세요. 순자 할머니가 카디건을 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젊었을 때 나도 이런 옷만 입었는데. 순자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보셨어요. 그러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오늘 다시 기억났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었어요. 검은 옷 속에 숨어서 아무도 안 보고 저도 저를 안 보고 살았죠. 민중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순자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라는 걸. 옷은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검은 옷만 입은 건 제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민중 강사가 또 왔어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많이 기뻐하셨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머니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옷을 고르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민중 강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왜 검은 옷만 입으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편해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숨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부터요? 나 자신으로부터요.
민중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타기 전에 민중 강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자기 자신한테서. 그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민중 강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이 옷은 이혼하고 처음 산 옷, 이 옷은 작년 겨울에 산 옷. 모두 검은색이었죠. 맨 안쪽에 붉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어요. 40년 된 옷인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던 날, 저는 행복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밝았을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는. 원피스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활짝 열어놨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꿈을 꾸지 않았어요. 며칠 후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머물 거라고 했죠. 저는 괜히 긴장이 됐습니다. 딸이 오면 뭘 해야 하나? 밥은 뭘 해줘야 하나? 집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착하는 날 옷 쇼핑 바로 가요. 짐 풀기도 전에요. 약속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딸이 오는 날이 됐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었죠. 3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겼어요. 엄마, 수진아.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는 거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바로 백화점 가요. 집에 가서 짐부터 풀어놓고. 아니에요. 지금 가요. 엄마가 오늘 입으신 옷도 너무 어두워요. 저는 오늘 회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검은색보단 나았는데 딸 눈에는 여전히 어두워 보였나 봐요.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여성복 매장으로 갔어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딸이 이것저것 골라서 제 앞에 대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밝은색 블라우스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밝아.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 피부 톤에 딱 맞아요. 딸은 계속 옷을 골랐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제가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색들이었죠.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수진아, 이만하면 됐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요. 엄마, 탈의실 가서 입어봐요. 딸이 고른 옷을 들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하나씩 입어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죠. 마지막으로 입은 옷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였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거울을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옷장 속 붉은 원피스가 생각났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원피스.
탈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너무 예뻐요. 그래? 진짜요. 이거 꼭 사세요.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밝아 보였어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빛 속으로 나온 것 같았죠.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쇼핑백이 5개나 됐어요. 딸이 너무 많이 사준 거예요. 거실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엄마 옷장 정리해요. 지금? 네. 검은 옷들 다 버려야죠. 딸은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온통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이거 다 버려요. 오늘 산 옷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딸이 검은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리려다가 그냥 뒀어요. 맞아요. 이제 그만 버려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숨겨줬던 옷들을. 딸이 옷을 꺼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맨 안쪽에 걸려있던 붉은 원피스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건 뭐예요? 와, 그건. 와, 진짜 예쁜데요. 언제 사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거야. 딸이 원피스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햇빛을 받아 붉은색이 반짝였죠. 엄마 이거 입고 나랑 사진 찍어요. 뭐?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입어봐요. 안 돼. 이건 너무 오래됐어. 오래된 게 뭐가 문제예요? 엄마 그잖아요. 입어봐요. 딸이 원피스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에 원피스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40년 전에 입었던 옷. 그때의 저는 어땠을까요? 엄마 빨리요. 기다리고 있어요. 딸의 재촉에 못 이겨 원피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퍼를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원피스는 여전히 맞았습니다. 아니,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이 저를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엄마,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 네. 제가 봤던 엄마 중에 제일 예뻐요. 딸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웃어요. 웃어? 네.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저는 억지로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억지로 웃으려던 게 진짜 웃음이 된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배에서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딸도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냥 웃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봤어요. 엄마 이거 입고 복지관 가요. 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입고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화려해. 화려한 게 뭐가 문제예요?
엄마가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되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어떻게 보이든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죠. 다음 주 복지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붉은 원피스를 입을까 말까야. 결국 결심하고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죠.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저를 봤어요. 68살 할머니가 붉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니까 이상해 보였겠죠.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끄럽던 게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모두 저를 봤어요. 조용해졌죠.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 정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말을 했습니다. 옷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중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나오셨네요. 자기 자신한테서. 민중 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나왔어요. 검은 옷 속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제 자신한테서. 그날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패션쇼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옷을 골라서 입고 무대 위를 걸으시면 됩니다. 민중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대 위를 걷는다니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저는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중 강사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우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게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민중 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 씨가 하면 저도 할게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결국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죠. 행사 날이 됐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무대가 설치됐어요. 의자도 가득 놓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아 씨 떨려요. 저도요. 근데 신기해요. 떨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떨리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두려운데 기대됐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로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커튼 뒤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커튼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였죠. 하지만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대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서 다시 걸어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했죠. 다른 분들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아름다웠어요. 옷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강당에 혼자 남아서 무대를 봤어요. 조명이 꺼진 무대가 쓸쓸해 보였죠. 민중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민중 강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르신들한테 옷 입는 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이 강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요? 오늘 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요. 저는 그냥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오늘 무대에 서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민중 강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민중 강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무대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밝게 웃고 있는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검은 옷 속에 숨어 있던 제가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죠. 무대 위를 걸었고 박수를 받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통화였죠. 엄마, 수진아, 엄마 오늘 무대에 섰어. 정말요?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딸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무대에 선 것, 박수를 받은 것, 강사 제안을 받은 것.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하세요. 엄마 잘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엄마는 교사였잖아요. 사람들 가르치는 거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사로 살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죠. 이제는 어르신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원피스에 비쳤어요. 붉은색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저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민중 강사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할게요. 강사. 민중 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한테 기회를 줘서.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패션 코디 프로그램 강사. 제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5분이 오셨어요. 저는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옷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오늘도 밝은 옷을 입었어요. 연한 노란색 블라우스였죠.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옷은 마음을 드러내는 언어예요. 민중 강사가 했던 말을 저도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제 말이 됐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은 옷만 입었어요. 3년 동안요. 왜 그랬을까요? 숨고 싶어서였어요. 저 자신한테서.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숨기고 싶었던 건 제 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걸요. 슬픔, 외로움, 두려움. 그런 마음들을 숨기고 싶어서 검은 옷을 입었던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셨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밝은 옷을 입어보는 용기. 작은 용기였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업은 잘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도 하나씩 밝은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어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더 큰 강의실을 배정해줬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연두색이 피 돋아나고 있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검은 옷이 거의 없었어요. 형형색색 밝은 옷들이 걸려 있었죠. 붉은 원피스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서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은 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붉은 원피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 속을 걸어갔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옷 한 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아니요. 옷이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뀐 거였어요. 옷은 그저 계기였을 뿐이죠.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서니까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예쁘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옷에 대해, 마음에 대해, 용기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민중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어르신들이 다들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민중 강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집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한국 갈게요.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 수업도 구경하고 싶고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통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었어요. 붉은 원피스를 벗어서 정성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편안한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편안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밝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68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붉은 원피스가 옷장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원피스.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